안녕하세요. 포스코 ICT 인지권과 함께하는 코딩 꿈나무 교실 7차 시 이러닝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일자는 2022년 5월 17일입니다. 지난 6차 시 수업에 코블 보드와 기본적인 코블 모듈들의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외부 LED, 또 가변저항, 값이 변하는 저항값이 변하게 하는 가변저항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외부 LED의 색깔을 제어를 해볼 거고요. 또 물체와의 거리를 재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또한 LED를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모듈로 사용되는 각도 모터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0도에서 180도 사이에 각도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보고, 또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X값, Y값, 또 다양하게 움직이는 X, Y를 이용해서 저희가 주차 게임을 해보는 스크래치와 연동해서 스크래치 게임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다시 핀수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지난번에 이제 LED, 외부 LED 사용하면서 앞에 번호 체크할 수 있었고, 뒤에 다양한 빛깔, 다양한 색깔로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 배웠었죠? 네, 배웠었고, 자, 이번에는 저희 가변 저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가변 저항은 역시 이제 실제 이제 외부에서 꼽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내부 가변 저항을 쓸 거예요. 가변 저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전기가 들어갔었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어느 쪽에 붙느냐에 따라서 전류의 흐름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전류가 많이 흐르거나 적게 흐르거나,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항에 따라서 그 전류의 크기가 바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외부에는 또 이렇게 다양한 슬라이드형도 있고 돌리는 다이얼식으로도 있는데, 저희 코블 보드에 있는 거는 이렇게 다이얼일 거예요. 다이얼이라서 돌리는 모양으로 됐고, 자, 그 값을 어떻게 보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변장은 추가 블럭에서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저희 지난번에 센서값 6차시에서 센서 값을 읽을 때 보통 어떻게 사용했었죠? 요건 값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형태에 들어가서 말하기 안에 요 센서 값을 읽을 수 있는 블럭을 이렇게 넣는다고 했었어요. 예, 기억나시죠? 깃발을 클릭하시다면은 여기 지금 값이 있고요. 제가 보드에 있는 여기 돌렸을 때 가변저항을 돌리면은 0부터 어디까지 변동이 되냐면은 1023까지 바뀌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여기 보시면은 지난번 빛 센서, 온도 센서에는 없었는데 그 위에 9번까지를 보면 앞에 어떻게 돼 있죠? 클릭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 비활성화가 시킬 수 있는 이렇게 네모, 조그만 네모들이 있어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변정, 요걸 빼고 이거를 하지 않고 가변정 앞쪽에 클릭을 해주면은 요 값 바뀌시는 거 보이나요? 0부터 1023까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굳이 값을 보실 때는 앞에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말하기 블럭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여기 앞에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뒤쪽에 온도 센서, 빛 센서, 뭐 버튼의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말하기를 통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초음파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이게 뭐 하는 것 같냐 그러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 쌍안경, 스피커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초음파 센서라고 하면 그게 뭐지라고 반응을 하는데, 자, 초음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울트라소닉이라고 하는데, 자, 쏘는 거예요. 이거를 전원을 연결을 하면은 끊임없이 초음파가 나가고, 그래서 어떤 벽에 닿았을 때 그게 되돌아오는 시간을 체크를 해서, 그래서 각 센서, 여기서 사용하는 센서의 고유 속도가 있어요. 고유 속도랑 그다음에 신호가 나갔다 들어오는 시간을 체크를 해서 그걸 가지고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감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박쥐들이 대표적으로 눈은 어둡지만 시력은 어둡지만은 보는 들이 쏘는 초음파로 그죠? 거리의 그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저희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로봇 청소기,
네,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초음파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장애물이 있으면 스스로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를 하고 방향을 돌리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그렇고요.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앞차와의 거리 계산을 하죠. 그래서 스스로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것, 거리가 멀 땐 상관이 없지만은 가까워질 때는 그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다 초음파 센서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주차장 같은 경우도 뭐 마트나 그런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주차에 들어가면 왜 천장에 보면 어떤 데는 초록색, 어떤 데는 빨간색 불 켜져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빨간색 같은 경우는 차가 들어와 있다. 또 초록색 같은 경우는 그 주차 공간이 비었으니까 그쪽에 주차를 해도 된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도 상단에 뭐 적외선 센서를 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초음파 센서를 달아서 그거에 따라서 만약 물체가 있다면 천장에 달려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장착이 되어 있다면 이 거리가 짧겠죠. 근데 차가 빠진 경우라면은 바닥부터 체크를 하니까는 그 거리 값이 크겠죠. 그래서 그 거리 값에 따라서 차량이 있다, 없다라는 거를 체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초음파 센서 값은 코블 보드에서 어떻게 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는 여기 초음파 거리 또 앞쪽에 활성화되어 수 있죠. 네, 코블 보드에 저희가 아래쪽에 연결을 하면 되는데 한글판으로 나와 있는 거 있는데 또 어떤 간혹 보드에 영어로 그대로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울트라소닉 보드의 아래쪽 오른쪽이 저희 초음파 센서를 연결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를 체크를 해줄게요. 자, 기본적으로 4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손을 가까이 대면 지금 보이시나요? 가까이 대면은, 이제 이거 4cm, 5cm, 6cm, 예, 이런 식으로. 요걸 제가 지금 요거를 천장에 대볼게요. 제가 지금 현재 앉아있는 위치에서 천장까지의 거리가 지금 152cm라는 거고요. 예, 제가 지금 또 이걸 벽으로 한번 쏘아볼게요. 벽은 지금 132cm. 예, 제가 또 손바닥을 가까이 오면은 3cm 떨어져 있다.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간혹 연결을 했는데도 0이다. 아니면은 400으로 계속 정지가 되어 있다. 그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보드에 초음파 센서 연결하는 위치에 정확히 꽂았는지 그걸 반드시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핀이라고 다 아무 사핀이 있는 보드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드의 아래쪽 하단에 있는 초음파 센서 그 위치에 연결을 해야지 값이 정확히 읽는다라는 거. 예, 간혹 또 이게 센서가 불량일 경우도 있어서 먼저 사핀이 제대로 제 위치에 연결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래도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불량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교환을 하시면은 정상적인 값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초음파 센서를 가지고 거리에 따라서 길이가 수치값이 바뀌는 걸 확인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초음파 거리에 따라서 외부 LED를 연결을 해서 각각 색깔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도록 표현하면 좋죠. 제가 교환에는 버블 피아노라고 해서 거리에 따라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나올 수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환 프로젝트를 올렸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는 쓰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부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좋아는 하지만 너무 시끄러워서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소리보다는 이렇게 색깔로 표현해 보는 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5보다 작을 때는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5보다 크고 10보다 작을 때는 주황색, 빨주, 노초, 파 이런 식으로 무지갯빛이 표현되는 예,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습관적으로 클릭했을 때 밑에 무한 반복 확인을 항상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한 번만 프로그램 실행하고 한 번만 수행되는 게 아니라 계속 체크를 하면서 수행이 될 거기 때문에 무한 반복 확인은 짝꿍처럼 같이 붙어서 동작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자, 저희 아까 초음파 센서 얘기를 했었죠. 초음파 센서 값에 따라서
외부 LED의 색깔이 저희가 바뀐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자, 요렇게. 그래서 무지개 색깔, 일단 그러니까 5, 10, 15, 20 이런 식으로 기준을 해서 빨주, 노초, 파까지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제어에 들어가서 만약 뭐뭐 여기서는 만약 뭐뭐 라면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학생들한테 조금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걸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교 연산자를 하나 가지고 오고요. 자, 그래서 초음파 거리가 자, 5cm보다 작다면은 그러면 4cm까지 되겠죠? 5cm보다 작다면은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거다. 자, 이번에는 5보다는 크고 10보다 작다면은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5보다는 크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복사를 하나 할게요. 복사를 하나 하고 잠깐 떼어놓고요. 요걸 살짝 뺄게요. 자, 5보다는 크고 그리고 10보다는 작다를 표현을 할 거예요. 5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게.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고라는 블럭을 하나 가지고 올 거예요. 그리고 자, 요걸 그래서 비교 연산자를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하나, 이쪽에 하나. 자, 여기는 첫 번째는 5보다 작았을 때였어요. 자, 이번에는 초음파 거리가 어떻게 되었다? 5보다는 크고, 자,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10보다는 작다. 이렇게. 지금 요게 들어간 거예요. 초음파 거리가 이번에는 5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다. 또는이 아니고 그리고죠. 요렇게. 5보다 크고 10보다 작을 때는 자, 요거를 여기 안에 넣어야 된다는 거. 이거 넣을 때는 항상 앞쪽 맞추는 거 아시죠? 네, 중간이 아니라 요 앞쪽을 맞추시면은 하얗게 하이라이트가 일어나요. 자, 이번에는 주황색으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근데 혹시 이제 눈치가 있으신 분은 파악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5보다 작은 거니까는 어떻게 돼요? 4까지만 되고 여기서는 5보다 큰 거니까 5든 해당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6부터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그냥 5라고 했는데 만약 5부터 10까지라면 여기를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4라고 해주면 돼요. 4보다 큰 거. 그럼 5부터가 되죠. 네.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학생들 그냥 전체적인 구조를 알려주기 위해서 5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날 수업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질문을 할 거예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나요? 라고 했었을 때 학생들이 5가 안 들어간다, 10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알아낼 수 있도록, 눈치챌 수 있도록 조금 유도를 하면서 학생들이 뭐가 문제인지, 이 코드에 뭐가 문제인지를 또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자, 이것도 똑같이 지금 복사를 하나 하고요. 자, 그럼 5, 10. 5보다 크고 10보다 작았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10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작았을 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빨주, 노란색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또 복사를 할게요. 이번에는 15보다 크고 여기는 어떻게 되죠? 20보다 작았을 때 빨주, 노초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해보고 여기는 20, 여기는 25라고 표현을 하고 파란색까지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무한반복하기 안에 넣을 거고 이때 이제 아이들한테 질문하는 거죠. 자, 이 코드가 문제가 없나요? 그래서 그거 이제 문제를 뭐가 문제인지를 고민을 해보고 그걸 찾아가는 과정. 예, 저희는 이 수업이 피지컬 특히 이제 피지컬도 그렇지만 코딩 교육의 목적이 무조건 따라하기식의 어떤 기술적인 거 그런 거보다는 기본적인 거를 알았다면 아이들이 수술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수업이 코딩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쉽게 귀찮지만 분명히 그죠. 5, 10, 15, 20은 여기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될 건지 그거도 한번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것도 학생들에게 스스로 한번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 보도록 해도 되겠죠. 그럼 어떤 친구는 저는 이 범위 안에 두고 싶어요. 저는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거는 별도로 그렇지 않을 땐 별도로 다른 색깔로 주고 싶어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상황을 봐서 또 학생들에게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도 모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만약 보드에는 한글로 각도 또는 영어로 써 있을 때는 서브라고 써 있을 거예요. 우리 보드에 왼쪽에 두 번째에 3핀짜리 자체에 보면 3핀이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는 별도의 케이블 대신에 달려있는 케이블로 그쪽에 각도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원래는 0도부터 185도인데 코블 같은 경우는 15도에서 165도로 동작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주차장 차단기, 무인 자동차, 그다음에 로봇의 관절 같은 경우, 또 침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일어나는 침대 이런 거 같은 경우가 다 각도 모터가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코드로는 각도 모터 14번 각도 모터를 가지고 올 거고요. 예, 또 사용될 수 있는 얘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지만 요 위에 혼을 끼우거나 다양한 거를 끼워서 다양하게 제가 이제 동영상 수업 시간에는 이제 투석기 모양으로 보여줄 건데 이거를 다 구현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냥 요 각도 모터에다가 육각 블럭을 끼우고 수수광을 끼워서 이게 각도대로 동작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볼 거예요. 저희는 각도 모터에 육각 블럭을 끼우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자 블럭은 아래쪽에 가면은 14번의 각도 모터가 있어요. 각도 모터가 있고 여기서 제한하는 게 15도에서 165도 사이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45도에서 135도 사이, 각도 차이는 90도죠. 45도에서 135도를 1초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45도 갔다가 1초 후에 135도로 가고 다시 1초 후에 이렇게 돌아오는 거. 이거를 무한 반복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자, 이 각도 모터 수업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각도 모터는 안쪽에 그 케이블 그 겉에 외형을 벗겨보면은 코일이 감겨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전기 신호를 넣어서 동작을 하는 건데 아이들이 한 번씩 그냥 손으로 모터를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강제적으로 돌리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는 코일이라던가 아마 조금 이제 정기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요거 할 때는 아이들이 손으로 직접 돌리지 않고 코딩을 통해서 각도 모터가 동작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옆에서 좀 지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이스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 보통 활용되는 게 좌우 전후로 방향을 입력할 때 사용해요. 저희 뭐 게임기라던가 오락실도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조이스틱인데 저희는 이렇게 생겼고 4핀이에요. 4핀이고 저희 보드에서는 오른쪽 하단 그때 기억나시나요? 적외선 센서가 연결될 수도 있고 조이스틱이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요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한번 프로그램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이스틱 값은 저희 추가 블럭에 보면 5번, 6번이 있어요. 둘 다 조이스틱은 자세히 보시면 5번은 X축이라고 되어 있고요. Y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둘 다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조이스틱이 있는데 자, 제가 왼쪽으로 눌렀을 때 왼쪽으로 눌렀을 때 어떤 값이 바뀐지 한번 보세요. 보이시나요? 제가 왼쪽으로 했더니 X축의 값이 마이너스 1로 바뀌었고요. 자, 이번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지금 보이시나요? X축의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1이 되는 거죠. 저희 좌표로 하고 보시면 돼요. 초등학생들은 좌표 평면에 어떤 개념이 없겠지만은 저희 왼쪽 오른쪽 갔을 때는 그래서 X축이 바뀐다고 보면 되고 위아래 자 제가 위로 했더니 1 아래쪽으로 했더니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좌우는 X축, 위아래는 Y축이 되겠다. 자, 위로 했을 때는 1이 되고 아래쪽으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뭐를 해볼 거냐면은 주차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학생들 조이스틱의 기본적인 원리를 알았다면은 그날 이제 제가 배포 파일을 미리 배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조이스틱을 통해서 이 차가 이쪽에 제대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코드는 상당히 쉽죠. 조이스틱이 자 Y축으로 1이다. 그럼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위로 올라가면 10만큼 바뀌고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10만큼 바꾸고 또 여기 보면은 X축으로 지금 1만큼이다.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X축으로,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왼쪽으로 도는 거. 자, 그래서 그거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
위로 Y축으로 이동을 하면 위로 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선 돌아야겠죠? 그 왼쪽으로, 그러니까 조이스틱을 왼쪽으로 살짝 돌리면 이런 식으로 예, 전달이 되고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조이스틱을 통해서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이스틱을 조정을 해서 자동차가 안전하게 이쪽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아마 이게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마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